오늘의 제뉴스입니다. 김육상양식 개발에 성공한 전북도와 풀무원이 상업화에 도전합니다. 전북도는 350억 원이 지원되는 정부의 육상김 상업화 기술 공모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전북도는 경남도 및 전남도와 선정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제1건설 부도 피해가 400억 원대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났습니다. 이들은 부도 과정 규명과 금융권 위법 행위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도와 풀무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 육상양식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어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상업화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데요. 전북도는 350억 원이 지원되는 정부의 육상 김 기술개발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투명한 수조로 들어찬 연구실. 배양관에서 1mm 자란 유엽인 어린 김을 큰 수조로 옮겨놓은 겁니다. 5cm가량 자라고 수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0여일. 온도와 영양분 등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수확할 수 있고 황백화나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 오염원 차단도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해수를 가져오면 필터하고 그리고 살균, 멸균 처리를 통해서 어떤 오염이 될 수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가지고 안전한 김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수산기술연구소는 3년 전부터 풀무원과 함께 어린 김 유엽 단포자를 배양해 대형 수조에서 키울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스마트 배양기와 인공지능 기술로 재배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고 생장률은 10배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배양관에서 수조로 옮기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상업화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AI 기술을 좀 접목을 시켜서 자동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육상 양식이 가능한 그 양식 모델, 즉 모듈을 개발을 해서 어업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북도는 군산시 풀무원과 함께 정부의 육상김 양식 R&D 공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 동안 350억 원을 지원받아 어업인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육상김 양식 상생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제주와 동원그룹, 전남 해남과 CJ 등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권역의 넓은 부지와 풀무원의 가공 기술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선발주자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평가를 거쳐 오는 4월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대야에서 김제 공덕과 백구를 잇는 국도 21호선을 6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대야에서 백구 등 도내 14개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4개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내년 상반기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으로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야 백구 15.4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할 경우 사업비는 2,5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30년 전 만들어진 현행체제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광역시도 통합과 함께 시군구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특별지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전주 완주 통합과 군산 김제, 부안 특별지자체 설치 구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대해 군산의 찬성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한 언론사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산은 60%가 찬성하고 34%가 반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찬성은 65%에서 6개월 만에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편 전체 도민으로 했을 경우 찬성이 68%, 반대는 23%로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올해 첫 조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해 이원택 민주당 도당위원장, 이춘석 신영대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과 국가예산 확보, 하계올림픽 유치 등 전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공항 부지는 현재 건축물이 없어 야생조류가 자유롭게 서식하는 초지라며 평가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35km 떨어진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세 번째로 낮고 무안공항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신규 사업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강영석 부시장 주재로 내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논의된 신규 사업을 보면 사업비 1조 7,740억 원 규모 47건입니다. 전북 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 수상관광 활성화 사업,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입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까지 추가로 신규 사업을 발굴한 후 논리와 타당성을 보완해 오는 3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의 배수시설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군산, 김제, 부안 31개 지구의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국가예산 40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수 개선 신규 사업지는 6곳, 계속 사업지구는 군산 월연 등 18곳, 군산 광교 등 7곳은 배수 개선 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배수시설 개선으로 영농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건설 부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추산된 피해 금액이 400억 원까지 늘었다며 부도 과정 규명과 금융권 위법 행위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농협은행 이산 중앙지점 앞 제1건설 협력업체와 입주 예정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제1건설 부도 과정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1건설은 최근 10년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왔던 업체. 하지만 워크아웃이 끝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부도가 났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제1건설 부도 전인 지난해 10월 4일 농협은행이 신규 운영자금 24억 4,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당일 곧바로 30억 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제1건설 부도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제1건설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는 부도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농협이 이제 위법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이 회수해간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농협은행은 제1건설 워크아웃 종료 전에 약관 변경 등을 통해 1순위 권리를 확보해 놓은 상황. 협력업체들은 정작 자신들만 피해 보전이 어렵게 됐다며 부당한 채권 회수 행위와 약관 변경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협력업체들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50여 건, 4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벌 100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큰 피해가 앞으로도 확산될 것이고 금융권의 이런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해 주시고 더 많이 나서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주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남중동과 함열 등 이산 지역 두 곳에 짓던 아파트가 공사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완공을 책임지기로 했지만 오는 8월 입주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34평 기준 3억 3천여만 원에 계약한 입주민들은
은행 대출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 입주가 지연될수록 대출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부도가 난 상태여가지고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달에 거의 100만 원씩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농협은행 측은 제1건설 워크아웃 종료와 채권 회수 등은 적법함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 화장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피해 주민들과는 상관없는 단체들이 이권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장장 운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위장한 2개 단체가 유골함 등 장례용품 판매와 조경관리, 휴게소 운영 등의 사업권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운영 투명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장장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라고 익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익산시는 화장장 건립 때 서면으로 약속한 복지관 건립 등 지원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7건가량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설 연휴 210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10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44건 등 순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귀상 시간이 서울에서 전주까지 5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귀성 차량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다이로운 발행액과 할인 혜택이 도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행된 도내 지역사랑 상품권을 비교한 결과 익산 다이로움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조 5,653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또 할인 혜택은 1인당 최대 448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내 평균인 215만 원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2조 3,471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도내 대학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기준 대학 졸업자 취업 통계를 보면 전북권 대학은 취업 대상자 21,277명 가운데 67.7%인 14,397명만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0.3%보다 낮고 부산과 경북,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습니다. 익산 딸기가 올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익산딸기연구회가 홍콩, 싱가포르로 600kg을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수출은 주 2회가 진행되고 서량과 킹스베리 등 4개 품목입니다. 수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올해 수출 물량은 10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항과 장항항에 입항하는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군산해양수산청은 올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 선박의 국제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한망국 통제와 국내 선박의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한 기국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준 미달선일 경우 퇴치의 해양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130척에 대한 한망국 통제 결과 중대 결함이 발견된 3척은 출항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장수군은 190억 원을 들여 개남면 가곡리연의 공설 장사시설을 2027년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사시설은 보안당 자연장지, 부대시설로 구성됩니다. 보안당과 자연장지는 6월 8,000기와 2,000기를 각각 안치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연말 안에 착공한 뒤 2027년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설 연휴에 일선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739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선학교가 710곳,
전북교육청과 직속기관인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등 29곳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귀성객과 도민이 설 명절에 도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주차하기 수월하도록 개방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고분자 나노공학과 정광훈 교수 연구팀의 형재석 연구원이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신축성 열 전달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고분자 소재는 열 전도도가 낮아 복합 재료를 제작하면 열 전도 특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열 전도성이 뛰어난 메조겐을 자연고무 고분자에 결합해 열 전도도가 향상된 고분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소재는 신축성이 뛰어나고 변형이 쉬워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전북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전국 상위권으로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93억 원 이상을 기부받아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북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시군별로 보면 정읍시가 10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설 연휴에도 익산 지역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당직 의료기관 107곳과 휴일지킴이 약국 59곳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랑병원과 익산제일병원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진료가 가능하며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은 응급 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35개 기업 2,08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4억 원을 투입해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 노선은 군산과 익산, 전주에서 새만금 산단을 오가며 탑승지는 20곳에서 90곳으로 늘렸습니다. 통근버스는 근로자들의 편의와 입주기업의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설 연휴 기간 한마당 큰 잔치를 엽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체험 행사는 풍물놀이와 가운 써주기, 마술 저글링, 캐리커처 등이 열립니다. 또 설날 당일인 29일은 박물관을 무료 운영하며 광장에서는 연휴 기간 내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투우놀이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익산의 각종 문화시설이 설 연휴에 정상 운영됩니다.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은 설 당일만 제외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전상 운영됩니다. 귀성객들은 2021년부터 기증된 9천여 점의 민간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엽서에 소원을 적어 우체통에 넣어두면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백제왕궁박물관, 마한박물관, 입점리 고분전시관 등도 고리 던지기와 팽이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사이버 평생학습관 온라인 강좌를 24일부터 운영합니다. 올해 교육과정은 외국어와 자격증, 취미교양, 건강생활 등 9개 과정 814개 강좌입니다. 특히 올해 법정 의무교육과정과 어린이 영어, 취창업 관련 강좌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는 군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성산면에 위치한 수배온 어린이집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원아들과 선생님들이 벼룩시장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명절 꾸러미를 각 마을마다 한 가구씩 총 55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큰들희망 설명절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독거노인, 고위험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식료품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해 1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구름 많은 가운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0도까지 올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1m, 먼바다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